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고우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파트에서 테슬라나 중국 EV 업체들의 자율주행 고도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고도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가 또 고도화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센서의 고도화, 그리고 최근 이 센서 시장이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또 컴포넌트들이 파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카메라 센서가 상당히 좀 고도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왼쪽 그림은 하드웨어 3.0의 카메라가 표지판을 인식하는 모습이고, 그 옆에는 이제 하드웨어 4.0이 표지판을 인식하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드웨어 4.0이 표지판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 이미지 센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존의 하드웨어 3.0은 120만 화소 카메라 센서를 사용을 했고, 이 하드웨어 4.0은 500만 화소 카메라 센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소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근에 발전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중국 EV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800만 화소까지도 표준으로 탑재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저희 자료에서는 이 중국 EV 업체들의 이 자율주행 고도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루고 싶은데요. 그림 표 44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저희 이제 이상수 연구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주요 중국 OEM들의 이제 레벨 2 그리고 NOA 침투를 보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침투가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NOA가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의 약자고, 이 도심이나 고속도로 같은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사실상의 이제 레벨 3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오토, 니오 샤오펑 이런 신생 EV 업체들이 오토파일럿 침투율이 작년에 이미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BYD인데요. BYD가 작년에 이 오토파일럿 침투율이 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게 60%까지 침투율이 빠르게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 내에서 오토파일럿이 지원되는 차량이 작년에는 160만 대가 조금 안 됐었는데 올해는 600만 대까지 크게 이제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BYD의 공격적인 자율주행 고도화 전략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카메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됨으로써 카메라 관련된 이 센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레벨 2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핵심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앞차랑 거리를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달리는 기능인데, 앞차와의 거리만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메라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통 5개 정도 탑재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이 지원이 되려면은 결국 차량이 알아서 그 차선 변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레벨 2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파일럿 지원되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미 70% 이상의 차량에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 표 보시면 실제 이제 BYD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례죠. 디파일럿이라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플랫폼 통해서 올해 이제 저가 차량에도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 오토파일럿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계획인데, 가장 이제 저가 차량의 디파일럿 100이라는 플랫폼이 사용이 됩니다. 15만 yuan,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차량에도 이게 이제 탑재가 되는데, 기본적인 센서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저가 플랫폼에도 카메라가 12개가 탑재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2월에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BYD 포함해서 차량용 이 CIS가 상당히 지금 쇼티지다,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차량용 CIS 시장이 장기적으로
대략 한 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BYD 포함한 이제 이 중국의 OEM 업체들 때문에 성장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용 이미 센서 시장을 저희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미 센서 하면은 소니랑 삼성전자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니가 글로벌 이미 센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이 이미 센서 시장을 차량용으로 한정 짓고 보면은 1등이 그 옴니비전이라는 회사고요. 3등이 스마트센스라는 회사입니다. 옴니비전은 이 중국계인 릴세미컨덕터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계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스마트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용 이미 센서에 관해서는 이 중국 로컬 업체 말씀드렸던 릴세미컨덕터와 스마트센스 중심의 시장 재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라이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라이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전 파트에서도 쭉 이제 테슬라의 AI 알고리즘, 주행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2D 카메라를 통해서 이 3D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뎁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다만 이제 이런 수준의 알고리즘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단 센서 퓨전이 필요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일단 센서 퓨전을 권고를 하기 때문에 라이다 사용이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다는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광원을 쏘고 이 광원이 대상물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뎁스를 인식하는 센서이고요. 사실 이제 이 신뢰성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문제가 이제 그동안 너무 비싸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이제 로보센스라는 라이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1등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라이다 평균 판가가 2020년까지만 해도 3,100불,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9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50불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이 회사가 저가 라이다 라인업 기준으로 200불까지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글로벌 2등 회사도 중국 회사입니다. 호사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 로보센스랑 마찬가지로 올해 200불까지 판가를 낮추겠다. 저가 이 라이다의 라인업 가격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요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 두 번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되고 있다.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라이다가 이 센서부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기계식 라이다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레이저가 이 송신되는 송신부는 고정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이 360도 돌아가는 거울을 배치해 가지고 이 레이저를 발산하는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산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의 경제인데요. 위쪽 그림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내에서의 오토파일럿 지원 차량 전망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저희가 서두 이제 YY로 4배 늘어서 600만 대 정도가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지원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600만 대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기본적으로 라이다를 탑재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라이다 출하량이 시계열로 우리가 좀 보면은 2023년에는 대략 한 50만 대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50만 대까지 늘었고 올해는 정말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대략 한 500만 대까지도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업체들의 이제 공격적인 자율주행 고도화로 인해서 이렇게 라이다 수요도 중국 중심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라이다 센서 시장도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까지는 이 차량용 라이다 시장에서 프랑스의 발레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로보센스, 헤사이, 시온드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이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서구권 라이다 업체들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라이다 업체들의 OP 마진 트렌드인데요. 근데 보시면 이제 사실상 지금 중국 업체들만이 OP 마진 측면에서 BEP에 가깝거나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서구권 라이다 업체들이 상당히 좀 이 OP 마진이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노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0년까지는 차량용 라이다 업체가 8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20개까지 줄었다. 그래서 이 라이다 업계가 콘솔리데이션이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지금 서구권 라이다 업체들은 이 서구권 OEM들이 레벨 3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때까지는 생존이 목표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센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업체들 위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제재 움직임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미 규제를 발표를 했죠. 2027년부터는 중국이랑 러시아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 미국으로는 반입이 불가능해지고, 2030년부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산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가 결국에는 센서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2등 라이다 회사가 헤사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중국 회사라 말씀드렸죠. 근데 이 회사의 라이다가 이 그림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다시피 이 중국 인민군의 장갑차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미국 국방부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하고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공매도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참고로 헤사이는 중국 회사이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LG노텍 같은 업체들이 라이다 관련해서 아직 의미 있는 성과는 없긴 하지만 신사업으로 지금 육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산업 환경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스몰캡 종목 중에서는 그 SOS랩 같은 이 회사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다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권 업체들이 어렵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서구권으로 넘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이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결국 이제 센서부의 고도화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센서가 고도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센서 데이터가 많아진다라는 의미고, 이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 SoC의 성능도 당연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개선된 SoC를 지원하기 위해서 MLCC의 개수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관련된 이 부수적인 컴포넌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MLCC 수요 증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무라타가 작년 11월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 ADAS 레벨 2나 3 정도 탑재하는 차량은 MLCC가 차량당 1,500개에서 3,000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오토파일럿 지원되는 차량이 사실상 레벨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3,000개 이상의 MLCC를 정분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진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드인데요. 여기에 대략 한 3,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가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EV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의 이 정도 자율주행 보드를 탑재를 하고 이 자동차를 출하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림 221번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다시피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매출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재작년에 7천억 했는데 작년에 1조 가까이 했고,
올해는 1.2조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왼쪽 밑에 그림 보시다시피 이 회사 전체 MLCC 매출에서 전장용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이면 거의 한 30%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가파른 상승이 서두에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이 각 업체들의 자율주행 고도화, 그리고 센서의 고도화, 이걸로 인한 MLCC 수요 증가 때문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EV 업체들이 자율주행 고도화하면서 MLCC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모텍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모텍도 사실 이제 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향으로 작년 연말에 그 ADAS용 MLCC 공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스몰캡 종목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모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센서랑 자율주행 컴포넌트 관련된 부분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